요즘 전국은 그야말로 걷기 열풍입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국 곳곳의 공원과 산책로에는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이 열풍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걷기 모임에 나가고 휴대폰으로 걸음수를 확인하며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체 힘은 줄어들까요? 네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100세 4가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어느새 손이 먼저 식탁을 짚습니다. 계단 앞에서는 발을 내딛기지 전에 난간부터 찾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바뀌고 몇 초가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빠른 걸음으로 건넜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걸음 내딛다가 남은 시간을 보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매일 걷고 움직이는데도 왜 하체 힘은 예전 같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걷기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생활에서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체 힘은 어디서 먼저 드러날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바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두 손으로 식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한번 기울인 뒤에야 일어섭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손을 짚지 않고도 일어났는데 요즘은 소리가 먼저 나오고 손부터 나갑니다. 계단에서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난간을 찾지 않고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은 다리보다 난간을 먼저 찾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날에는 음식을 준비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하루치 기운이 다 빠진 느낌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겠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넘깁니다. 이런 변화가 한두 번이라면 그날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무릎이나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왜 움직임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다리에 힘을 덜 주게 되고 허리가 아프면 일어서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면 계단에서는 난간을 먼저 찾고 일어설 때는 식탁을 짚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하나만 보고 근감소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동작이 조금씩 어려워진다면 하체 힘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울로 봐서는 다리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종아리 굵기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체 힘은 거울보다 동작에서 먼저 티가 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힘이 더 들고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도 다리로 버티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걷는 속도도 전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근감소증을 살필 때는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과 걷는 속도처럼 실제 생활 동작을 함께 봅니다. 다리 모양만 봐서는 실제 하체 힘이 어떤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거나 오랫동안 누워지는 뒤에야 알아차리는 것보다 지금 알아차리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부터는 종아리 굵기보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손부터 짚는지, 상체를 깊이 숙이는지,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힘을 주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일부러 손을 떼고 힘을 시험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겼거나 걷는 속도가 계속 느려지거나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졌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서 상담해 보세요. 오늘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내 손과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기억해 두세요. 걷기만으로 충분할까요? 요즘은 걷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 공원에도, 점심시간 거리에도, 저녁 산책로에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루 만보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휴대폰 앱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 걷기 열풍의 시니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까운 거리는 일부러 걸어 다닙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뛰어다니는 아이를 따라다니느라 잠시도 가만히 있을 틈이 없습니다. 저녁에 휴대폰을 열어보면 오늘도 걸음수가 제법 쌓여 있습니다.
개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누구는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나는 평소에도 자주 걷고 걷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꾸준히 걷고 많이 움직이는데 하체 운동이 따로 더 필요한 걸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오래 걸으면 숨이 조금 차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몸 전체의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체의 힘까지 생각하면 걷기와 함께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력 운동까지 따로 해야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근이는 꾸준히 하는데도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예전보다 힘이 붙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은 몸에서 맡은 일이 다릅니다. 근육은 어떤 움직임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평지를 걷는 것과 계단이나 오르막을 오르는 것은 다리에 필요한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 근육에는 오래 반복하는 움직임에 더 잘 버티는 근섬유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데 더 유리한 근섬유가 함께 있습니다. 걷기는 주로 오래 반복하는 쪽에 근섬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래 걷는 능력과 몸 전체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짧은 순간에 몸무게를 버티고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때는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근섬유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다만 평소처럼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는 이 근육까지 충분히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힘을 지키려면 걷기는 계속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내는 동작도 함께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걷기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루 한 번 몸의 무게를 버티거나 다리를 힘껏 펴는 짧은 동작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순간을 짧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걸음수와 함께 다리에 힘을 준 순간도 하루에 하나씩 챙겨 보십시오. 내 몸에 맞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왜 자꾸 망설여질까요? 근력 운동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이 버거울 만큼 힘들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해진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고 몇 번 해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운동을 한 번 따라 한 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팠다면 또 아플까봐 괜히 더 다칠까봐 운동 자체가 겁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 몸이 버티기 어려운 강도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며칠 전에 저장해둔 운동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따라 해본 뒤로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가도 그날 무릎이 뻐근했던 순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괜히 또 아프면 어떡하나? 이번에는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예전에 허리나 무릎을 다쳤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걱정은 더 클 겁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손가락은 화면 앞에서 멈춥니다. 처음 따라했을 때는 화면 속 횟수를 끝까지 맞추려 했습니다.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뻐근해집니다. 그래도 중간에 멈추면 운동이 안 될 것 같아 정해진 만큼은 채워봤습니다. 그 뒤로는 운동 영상보다 아팠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같은 하체 운동도 내 몸 상태에 맞춰 더 쉬운 단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의 난이도는 무게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움직이는지, 손으로 몸을 받치는지, 몇 번 반복하는지에 따라 같은 동작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작점도 다릅니다. 의자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다면 의자나 식탁을 짚고 움직이는 범위를 줄여서 시작하면 됩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앉은 채로 다리에 힘을 주는 더 낮은 동작부터 해보면 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경험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혼자 운동 단계를 정하기보다 의료진이나 재활 전문가에게 현재 몸 상태를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함이 쉬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 동작은 멈춰야 합니다. 오늘 운동을 시작할 때는 화면 속 횟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먼저 지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동작 하나를 고르십시오.
처음에는 몇 번만 움직여 보면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은지, 운동을 마친 뒤에도 불편함이 남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날 일상 동작도 평소와 비슷하다면 같은 단계에서 조금씩 이어가면 됩니다. 움직이는 동안 통증이 심해지거나 운자임을 멈춘 뒤에도 계속 아프다면 그 동작은 더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많이 하기보다 무리 없이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운동 시작점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식사도 중요할까요?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과 식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운동이 근육에 힘을 쓰라는 자극을 준다면 식사는 그 자극을 받은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매일 걷고 운동을 하더라도 먹는 양이 너무 적거나 필요한 영양이 빠진 식사가 반복되면 하체 힘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힘을 지키려면 얼마나 움직였는지만큼 매일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뉘어 근육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근육을 지키는 식사에서 단백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은 혈당을 올린다는 이유로 줄이거나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밥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은 걷고 일어서고 운동할 때 몸이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먹는 양 자체가 지나치게 적으면 단백질과 에너지를 함께 챙기기 어려워져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혈당과 체중을 살피면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끊지 않고 건강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니를 걸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 3끼를 모두 먹은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었는지 식탁을 하나씩 돌아보면 필요한 음식이 빠진 끼니가 보입니다. 혼자 먹는 날에는 반찬을 여러 가지 꺼내기보다 밥과 국을 차리고 김치만 꺼내 식사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배는 어느 정도 차지만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음식이 없다면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는 날에는 국수나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먹기는 편하지만 양이 지나치게 적은 날이 반복되면 단백질을 챙기기 어려워지고 전체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은 뒤에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밥의 양부터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밥은 몇 숟갈만 먹고 반찬 위주로 식사를 끝내는 날도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려면 밥의 양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몸을 움직이고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입맛이 없어서, 건강을 생각해서.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근육을 지킬 재료가 빠지고 먹는 양도 점점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부터 2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달걀이나 두부, 생선, 고기처럼 단백질을 챙길 음식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밥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도 혈당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해 크게 줄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복잡한 양을 계산하기보다 매끼 단백질 음식 한 가지를 챙기고 탄수화물은 건강 상태와 현재 식사 기준에 맞춰 드십시오. 입맛이 계속 없거나 먹는 양과 체중이 뜻하지 않게 줄어든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으로 식사 조절을 받고 있다면 현재 치료 기준을 먼저 따르십시오. 하체 힘은 어느 한 가지만 챙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 변화를 살피고 움직임과 식사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이 4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먼저 짚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걷기는 계속하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동작 하나만 더 해보십시오. 셋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매끼 단백질 음식 한 가지를 챙기고 탄수화물도 너무 줄이지 마십시오. 4가지를 오늘부터 모두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 생활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를 해보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하나를 천천히 더하시면 됩니다.
하체 힘은 한 번에 크게 바꾸는 것보다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방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100세 4가지였습니다.